공문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작성합니다. 법제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공식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해 보겠습니다. 검색란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클릭합니다. 공문서 관련 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란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입력 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검색해보면 두 가지 법령이 나타납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클릭하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클릭하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을 닫겠습니다. 현재 공문서는 공개 문서 형식인 한컴 ODT를 사용합니다. ODT 문서는 공개된 문서 형식이며 ODT 문서 편집기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한컴 ODT의 메뉴를 보면 아래아 한글과 다르게 문서 편집에 꼭 필요한 기능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아 한글의 단축키를 사용하면 메뉴에 보이지 않는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컴 ODT의 편집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리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한글 편집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번 강좌에서는 공문서 작성 시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아래 한글의 몇 가지 단축키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컴 ODT를 사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는 공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점, 가점, 반가로 1, 반가로 가, 괄호 1, 괄호 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가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네모, 동그라미, 빼기 기호, 가운데 점 등과 같은 특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부침 역시 첨부물이 하나인 경우에는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목 기호인 1, 2, 3, 4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항목 부호는 1점, 2점, 3점, 4점 이런 순입니다. 둘째 항목 순서는 가점, 낮점, 닷점, 라점 이런 순입니다. 셋째 항목은 반가로 1, 2, 3, 4 순입니다. 넷째 항목은 반가로 가나다라 순입니다. 다섯째 항목은 괄호 1, 2, 3, 4 순입니다. 여섯째 항목은 괄호 가나다라 순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은 동그라미 1, 2, 3, 4 순입니다. 여덟 번째 항목은 동그라미 가나다라 순입니다. 특히 반가로와 가로 순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가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괄호가 다음 순입니다.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항목의 경우 하 이상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이런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 경우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합니다. 가 항목은 이 항목보다 2타 오른쪽으로 옮겨 시작합니다. 다시 반가로 1 항목은 나 항목보다 오른쪽으로 2타 옮겨 시작합니다. 반가로 가 항목은 반가로 1 항목보다 오른쪽으로 2타 옮겨 시작합니다. 항목 기호와 항목 내용은
한타를 띄웁니다. 항목 기호와 항목 내용은 한타를 띄웁니다. 항목의 내용이 나, 다, 라와 같이 두 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즉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를 하는 방법은 영자 앞을 클릭 후에 Shift 키와 탭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Shift 탭. 다 항목도 정렬하기 위해서 영자 앞을 클릭하고 Shift 키와 탭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렬하여야 되는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모양 복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 항목의 정렬을 Ctrl Z 키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Ctrl Z. 모양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 항목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나 항목 어느 곳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나 항목에 한 곳을 클릭하시고 Alt 키와 C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Alt C. 그러면 모양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체크합니다. 다음에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 정렬하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블록을 씌웁니다. 다음에 Alt 키와 C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Alt C. 그러면 나, 다, 라가 모두 정렬이 되었습니다. 표 안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자 앞을 클릭하시고 Shift 키와 탭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단 모양을 복사하겠습니다. Alt 키와 C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Alt C.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체크하시고 복사. 정렬할 항목들을 모두 블록을 씌웁니다. Alt 키와 C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Alt C. 그러면 모두 정렬이 되었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표 안에서 정렬하는 단축키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 한글에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앞을 클릭하고 Shift 탭 키를 누르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Ctrl 키, Shift 키, 탭 키를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Ctrl Shift 탭. 그러면 정렬이 되었습니다. 모양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Alt 키와 C 키를 누르시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선택하시고 복사. 모양 복사할 항목을 모두 블록을 씌웁니다. Alt 키와 C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모두 정렬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4, 서식의 설계 기준, 제24조 제1항의 6번 선을 보시면 나의 선의 굵기는 0.12mm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가로 1, 표에 좌우측 테두리는 표시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에 좌측과 우측에 선을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한 문장에서 단어가 잘려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경우 읽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글자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보면 정보통신망으로 하면서 단어가 잘려져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증명할 이렇게 단어가 잘려 있는데요. 이러면 보기도 좋지 않지만 읽기도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에 글자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 메뉴에 보면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하시면 글자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숫자를 입력해서 글자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글자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취소. 그러면 이 로를 위에 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조절하려고 하는 문장을 블록을 씌웁니다. 먼저. 다음에 글자의 간격을 줄이려면 Alt키, Shift키, N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글자의 간격을 넓히려면 Alt키, Shift키, W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간격을 줄여서 로라는 글자를 첫 번째 줄로 옮겨 보겠습니다. Alt키, Shift키, N키를 동시에 누르면 되는데요. 왼손으로 Alt키와 Shift키를 꾹 누릅니다. 왼손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N키를 누릅니다. N키 누르겠습니다. N. 그러면 정보통신망으로 이렇게 단어가 끊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줄과 마지막 줄을 보니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이라는 글자를 세 번째 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블록을 씌웁니다. 이제는 글자 간격을 늘릴 겁니다. 왼손으로 Alt키와 Shift키를 꾹 누릅니다. 다음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W키를 누릅니다. W. 다시 또 왼손은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손만 이용해서 또 W를 누릅니다. 자, 이제는 한자가 세 번째 줄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항도 한번 증자를 두 번째 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줄과 두 번째 줄을 블록을 씌우시고 왼손으로 Alt키와 Shift키를 꾹 누릅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W키를 누릅니다. W. 그러면 단어가 끊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사항에는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여 쓰라거나 몇 줄을 띄어 쓰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바로 다음에 작성하든 한 줄을 띄우고 작성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문이 끝난 후에 바로 다음 줄에 붙임을 적거나 본문이 끝난 후 한 줄을 띄우고 붙임을 적거나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본문이 끝나고 한 줄을 띄우고 붙임을 적습니다. 붙임과 첨부물 명칭 사이에는 두 탈을 띄웁니다.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첨부물의 명칭을 잘 적는데 수량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량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첨부물의 명칭을 적고 수량을 적습니다. 붙임, 첨부물의 명칭, 수량,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 줍니다.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붙임 뒤에 쌍점을 붙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쌍점을 붙이지 않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본문의 작성 방법과 같이 항목 번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첨부물 뒤에는 두 탈을 띄우고 끝자를 적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숫자 적는 방법, 문장 부호 적는 방법, 끝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